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민주주의의 본산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식 민주주의도 뒤돌아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69화 하나원 시인의 45번째 시 고향입니다. 먼저 고향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향 하나원 원한이 하늘을 찢고 우는 노고지리도 험살이 돋친 쑥대밭이 제 고향인데 인목도 등 넘으면 알아보는 제 고향 인정이래도 나는 산 넘어 봐도 고향도 인정도 아니더라. 이제부터 출령을 넘어 고향 없는 마을을 볼지 마을 없는 인정을 볼지. 여러분, 하나원 시인의 시 고향 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본래 이 시는 1953년 6월 30일 발행된 하나원 시초에 수록된 시인데요. 오탈자를 수정하여 1964년 12월 15일 정본 하나원 시집을 발행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시는 정본 하나원 시집 93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하나원 시초의 시와 같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향이라는 시는 시의 형식상 분류 측면에서 보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내용상으로 보아도 서정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시는 하나원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편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향하면 무조건 어머니가 떠오르고 어릴 때 같이 빨가벗고 시냇가에서 몇 감던 악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자면 물레방앗간 어스름 달밤에 꽃님이와 속삭이던 추억도 들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원 시인의 고향은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입니다. 자식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의 향양열로 6살 때 함흥으로 이주하여 살았지만 6살 때까지의 추억이 서린 쌍봉리가 얼마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을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의 기록에 보면 8.15 해방을 전후하여 고향마을로 피신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원 시인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시로 들어가서 행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행에서 원한이 하늘을 찢고 우는 노고지리도 험살이 돋친 쑥대밭이 제 고향인데 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1행에서 노고지리라고 한 것은 종달새를 이르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종달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하나원 자신이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린 것으로 묘사를 하였고, 집을 보면 거친 쑥대밭에 지어 살고 있지만 아늑한 어머니의 품처럼 정을 붙이고 살고 있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3행에서 6행까지를 보겠습니다. 인목도 등 넘으면 알아보는 제 고향 인정이래도 나는 산 넘어 봐도
고향도 인정도 아니더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사명에서 인목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이 없는 나무 인형도 등만 넘으면 제 고향을 알아보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사람인 내가 문둥이라는 이유로 산을 넘고 또 넘어 찾아갔건만 동리 사람들과 악수도 나눌 수 없고 얼굴마저 마주치는 것을 기피하여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단 말인가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행에서 구행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줄령을 넘어 고향 없는 마을을 볼지 마을 없는 인정을 볼지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는데요. 실행에서 줄령이라는 것은 고향 마을이 함경남도의 부전령 산맥과 함관령이 맞서는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인 것처럼 하나원 자신의 인생 여정이 고향의 부전령과 함관령처럼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고향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 품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들판처럼 매몰찬 세상의 세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고뇌에 찬 시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20페이지 고고한 생명을 보면 그의 고향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세월을 더듬어 푸른 하늘 구름 너머의 함경남도의 부전령 산맥과 함관령이 맞서는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가 나의 출생지이며 선조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이다. 지금부터 37해 전 북위 40도에도 음력 3월이면 봄이 오고 진달래가 피는 초열흘날 나는 산천초목의 축복을 받으며 고고의 울음을 이 세상에 소리 높이 울렸다. 북의 가문을 살피면 대대로 선비의 집안으로 과거를 3대나 계속하여 급제한 집안이며 함흥지방에서는 떵떵 울리고 권세 좋게 살던 집안이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배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슬픈 만생기 110페이지 챕터 52 피난 가는 사람들 편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는 점점 다가선다. 지금의 전황을 보아서는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먼저 함흥 땅을 점령할 것이 자명한 일인 듯 보여진다. 아우는 청진만 함락하면 다음에는 공업지구인 흥남과 함흥이 그 치열한 전쟁터로 되지 않겠는가 한다. 전쟁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하였다. 그 끝에 아우는 이 함흥도 위험할 것이니 함흥 시가지를 피해서 시골로 한 시각 바삐 피난을 하자는 것이다. 나는 아우가 말하는 저의와 같은 생각을 아니한 바도 아니지만 나의 경우에는 목숨이 그다지 아까울 것이 아닌 까닭으로 나의 길은 간단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의 운명을 소리하거나 염려를 안 한 바도 아니지만 이제는 막다른 판국에 다다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얼마 없는 식구들을 살리고 또한 불안을 덜기 위하여 시골에 소개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생각이 앞선다. 소개를 함흥에서 서북간 30리 떨어진 김삿갓이 서러워하며 넘나들던 함관령의 초입인 동천면의 시골집 가수원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시골도 갈 수 없고 나 혼자만 남아서 이 집을 지키겠다고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님은 나 혼자만 남겨놓고 안전지대로 소개할 수가 없으시다고 고집을 하시는 것이었다. 만주에서 청진지방에 피난민들이 나오는 것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슬픈 반생기 111페이지 챕터 53 의지의 투쟁
편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안전한 시골집에 하루바삐 가시라고 조르고 애원하였다. 그럴 적마다 어머님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며 더욱이 병이 중한 사람을 두고 성한 사람만이 살겠다고 가는 것은 인정도 아니고 도리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늙은이가 몇 해를 살겠다고 나도 너하고 같이 이 집에서 죽을란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때가 고향이라는 시를 지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인정도 아니고 도리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하면서라는 인정이라는 시어가 우리 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이 시를 지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마지막 행에 보면은 고향 없는 마을을 볼지 마을 없는 인정을 볼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인정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70화는 버러지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